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파의 영향으로 크게 올랐던 농산물의 물가 상승폭이 지난달에는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는 6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1.3%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6개월 연속으로 2%를 밑돈 것은 2016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면세점 실적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1위인 롯데 면세점은 지난해 매출이 5조 4,539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억 원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전년에 3,301억 원보다 99.2%나 감소한 25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드 사태 여파로 중국인 다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등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나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자국의 농축산물에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에 착수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계속되는 생산 과잉이 철강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정하게 거래되는 미국 수출품을 겨냥하지 말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세계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 세계 전기 승용차용 배터리 출하량에서 LG화학이 점유율 2위, 삼성 SDI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LG화학은 파나소닉에 이어 2위를 지켰는데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한 16.1%를 기록했고 삼성 SDI는 전년 동기 대비 시장 점유율이 1.3%포인트 상승하며 순위도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간밤은 미국 증시는 또 휘청했습니다. 악재로 흔들흔들 거렸는데요. 그 여파가 오늘장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현재도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증시 조금 살펴보면 일단은 무역 분쟁 이야기 조금 전에 헤드라인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고수하면서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존에 대한 규제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아마존의 낙폭이 커졌고요. 또 기술주 동반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지금 영향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고요. 거래소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기 전자 업종 여전히 투심이 악화되어 있고요. 지수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송작비 업종만이 그나마 조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만이 오늘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바이오 제약주들 관련해서는 종목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업종이 잘 간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중국 관련 주들만큼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대감으로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분쟁 이슈가 길게 가지 못하고 해결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런 이야기보다는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대강 국면이고 목소리를 서로 미국과 중국이 높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수도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미국 기술주들의 하락은 역시나 큰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악재 그리고 호재는 아무래도 중국발 이슈일 것 같은데요. 이런 악재와 호재들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어떤 스탠스가 참 효과적일지 하나하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6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보합권이고요. 2437.49포인트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일중 흐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2410포인트 초반까지 밀렸다가 현재 2437포인트 오늘의 장중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장 저점 대비해서 2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장 초반에는 미국장이 워낙에 휘청했기 때문에 투심이 악화된 상태로 개장이 됐고요. 이후에 낙폭이 좀 깊어졌다가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팝니다. 1,380억 원. 떠난 외국인이 좀처럼 돌아오질 않습니다. 개인은 사고요. 기관도 사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기관은 현재 187억 원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가운데에서는 연기금이 353억 원 좀 대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기, 전자업종 모두 빠지고요. 셀트리온도 약보합입니다. 현대차만이 올라가는데 현대차는 15만 원을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여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 수준이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LG화학이 2.45%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주들 오늘은 큰 폭의 상승 전체적으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이 5%가 넘는 좀처럼 보기 힘든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지주 낙폭이 KB금융과 함께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강보합권 전환이 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868.87포인트의 거래가 되면서 1포인트 상승 정도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주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858포인트까지 빠졌던 지수가 869포인트대까지 올라오기도 했고요. 현재도 강보합권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기 정반대입니다. 외국인만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738억 원 매수하고요. 개인과 기관이 팝니다. 기관이 228억 원 파는 가운데 전 주체가 골고루 소폭씩 팝니다. 개인도 130억 원 지금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신라젠이 지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하락하고요. 메디톡스도 하락합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CJNM 중국 관련 미디어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합니다. 95,000원까지 회복을 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펄어비스도 상승하고 코오롱 티슈진도 상승합니다. 하지만 로엔, 셀트리온, 제약, 포스코캠텍 빠지는데 포스코캠텍은 오늘도 낙폭이 좀 큽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승해서 하락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고요. 파라다이스와 휴젤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중국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일 급등, 오늘도 하락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한 뒤에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세 보이긴 하지만 상승폭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오랜만에 원화 소폭의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역시나 힘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요. 어떤 이슈들로 눌리고 있는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예상보다는 그래도 좀 견조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안도감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아무래도 오늘 미국 시장 급락 여파로 장 초반 약세로 좀 출발했던 상황입니다. 일단 전 거래일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난 거래일에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 보니 장 초반 우려보다는 좀 낙폭을 좀 줄여 나가면서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또 장 후반 들어서까지 그 초반 낙폭을 줄이면서 다시금 보합권으로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기술주 급락이 시장 하락을 이끄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정보 유출이라든가 자율주행 사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길들이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이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지난 거래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다 보니 이러한 기술주 하락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술주 하락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아무래도 막연한 우려감에서 실체 있는 우려로 좀 바뀌는 모습이다 보니 IT 관련 업종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이 단기 노이즈로 좀 끝난다고 하더라도 기술주에서 산업재료의 주도주 교체가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시점에서 주도주 선정에서 고민이 많은 시점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역시 좀 오늘 좀 약세 흐름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국채금리 하락 여파가 은행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일단 국채금리 하락은 트럼프발 통상정책 불확실성에 따라서 이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 적용된 점과 더불어서 이런 국채금리의 지금 하락은 은행주들의 좀 하락세를 좀 연출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금일 은행주들의 하락은 그간의 추세를 좀 이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 회복 역시 좀 단기간에는 중립적이지 않나라고 판단되는 금일 주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반면에 금일 역시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따른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면세점, 호텔 관련주로 꼽히는 파라다이스와 호텔신라, 그리고 화장품, 항공업종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아모레퍼시픽, 제이준 코스메틱을 필두로 업종 상승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 항공주 역시도 한진칼,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한중 노선 부활 기대감 등이 좀 맞물리면서 강세 흐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금일장 이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시면서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 관련주들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짚어볼 만한 시장의 이슈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거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네, 수급적 이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일단 4월 5일에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과 더불어서 코스닥 벤처 펀드가 출시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0여 개 공사모 운용사 및 이제 100여 개 펀드가 동시에 이번 주 목요일에 런칭할 예정인데요. 일단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의지와 더불어서 시장의 관심 역시 좀 뜨거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입 초기 효과 및 소득 공제 등의 이슈로 펀드 가입의 메리트 역시 있긴 하지만 코스닥 벤처 펀드 출시와 더불어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 역시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 투자 대상과 KRX 300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에 공통되게 편입되는 종목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듯한데요. 일단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이 약 26종목 정도가 꼽혀지고 있는데 시총순으로는 신라젠부터 뷰옥스까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가운데에서는 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올해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종목 가운데에서는 위메이드, 파트론, 에코프로, W게임즈 등이 좀 이익 증가율로서는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 위주로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펀드 출시와 더불어 좀 편입 예상 종목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코스닥 시장 관심 기울여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우선은 내일 시장 항공주 쪽으로 좀 관심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포인트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 내에서 주가 하방 리스크가 그래도 제한적인 업종 가운데 항공업종이 좀 꼽혀진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과 한진칼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노선 부활 가능성과 더불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출범이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안에서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월입니다, 증시가. 이제 3월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 4월을 다시금 출발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3월은 어땠나요? 한국 증시가 굉장히 선방한 한 달이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인도네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빠지고 S&P가 한 3% 가까이 빠지는 상당히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우리 시장은 플러스로 사실 한 달을 놓고 보면 플러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6% 정도, 코스피 시장은 0.8%, 물론 이제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지난 3월달 우리 증시가 상당히 잘 버틴 글로벌 금융시장에 비한다면 상당히 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3월 한 달을 좀 돌이켜본다면 이 무역 분쟁 우려가 한 달을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월 초에 그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14개 나라에 대해서 철강 관세 부과한다라는 충격 속에서 하락 출발을 했었다가 이게 이제 또 여러 나라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특히
특히 나프타 협상 중에 즉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당사자를 할 수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도 빠지고 뭐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도 이제 제외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좀 안도감을 찾았고 또 이 과정에서 미국 특히 IT 중에서도 반도체 업종 실적 전망이 개선되면서 한국 증시도 월 중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월 후반 접어들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커졌죠.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련돼서 무려 거의 500억 불 이상의 대규모 관세를 때리겠다. 이제 물론 이제 이번 주 후반에 5일날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지도 결정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무역 분쟁 이슈가 격발되고 여기에 중국이 미국 국채 파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까지 시장에 가세를 하는 가운데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월말에 또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는 0.79% 정도 상승한 2,445로 마감을 했고요. 벤처펀드 출시, 이제 또 이게 4월 5일 날이죠. 이것도 앞두고서 기관 매수세 유입된 영향으로 코스닥 지수는 1.64% 상승한 87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IT 가전이나 조선, 화장품, 호텔 뭐 이런 업종들은 그래도 상승한 반면에 디스플레이나 철강, 보험, 자동차 업종은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디스플레이 업종은 애플의 뭐 자체적인 OLED 출시 보도라든가 철강 업종은 뭐 앞서 말씀드린 여러 보호무역주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철광석 가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을 살펴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7,4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하락 압력을 가하는 편이었다면 반대로 국내 기관이 순매수했고 특히 기금이 3,700억이나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락 추세를 좀 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 쪽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이제 4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 우리가 익히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일단 한국의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들이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이 코스피 200기업, 다시 말해서 거래소 시장에 있는 200대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 실적 전망이라는 것들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3월 중순부터 좀 시장에서 무역 분쟁 이슈도 부각되고 글로벌 증시 조정 속에서 일단 하향 조정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월 후반에 막판에 다소 좀 돌리면서 일단 올해 영업이익으로만 놓고 보면 한 209조, 210조, 작년이 한 180조 후반이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한 10% 정도 이익 성장이 나타난다라고 전망을 하지만 이익 전망의 상향 조정 탄력은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대분류 업종별로 이익 전망 흐름을 살펴보면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재나 에너지 업종 이익 전망 개선돼 있고 또 여기에 조선 수주 증가라든가 건설업체들이 분양 호조 이런 영향으로 산업재 업종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정보통신, 금융, 산업재, 에너지, 소재같이 지난 한 해 내내 이익 전망이 개선된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업종들은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경기 관련 소비재인 자동차나 이 화장품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죠. 여기에 이제 바이오 포함되어 있는 건강관리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는 이익 전망이 상당히 하향 조정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익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되던 흐름은 좀 벗어났습니다만 업종별 이익 전망의 동향을 살펴보면 상당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경기 좋은 데는 꽤 좋은데 안 좋은 데는 상당히 안 좋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좀 부담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업종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는 걸 봐도 이익 전망치나 아니면 이익이 지금까지 나온 것들 봐도 굉장히 잘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양극화가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미국 쪽은 기업 전망이 어떤지 이 부분도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랑 좀 여건이 다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참 부럽기도 하고 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기업 실적 전망이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은 뭐 아까 말씀드린 내수 경기 별로 안 좋았던 것 여기다 이제 중국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드 이후에 보복 관련 이슈들이 계속 현재까지는 진행형이라는 것들이 뭐 문제가 됐고 여기에 환율도
떨어지면서 수출 기업들의 이익 전망의 개선에 탄력이 둔화된 것, 뭐 이런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 조정별, 이른바 그 레비전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 100여 개 종목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이 발표됐는데, 이게 상향 조정된 종목이 많으면 플러스, 반대로 하향 조정된 종목이 많으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아주 그냥 단순한 지표인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 실적 전망에 상당히 강한 선행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들의 기업 이익 전망 수정 비율 또는 조정 비율, 이 리비전 레이쇼를 보면 거의 60% 이상 상향 조정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또 과거에 이런 식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상향 조정들이 많이들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여러 기업들 중에서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된 기업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뒤 한국의 실적 전망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서 위안을 좀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공급 사슬망, 즉 서플라이 체인의 이 채찍 효과로 설명이 되는데요. 선진국 소비시장의 어떤 변화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 공급 사슬망의 끝부분, 다시 말해서 소비자 시장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제조업이라든가 부품, 원자재, 운송 같은 이런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의 경제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기업 이익의 전망이나 변화 이런 거 보면 업종별로 보면 답답한 상황이면 분명합니다만, 적어도 최근 조정을 주도했던 미 증시가 오히려 이렇게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도 들어봤고요. 4월 이제 대한민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네, 저는 여전히 낙관론자입니다. 네네. 2월 달만 좀 탄력 둔화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근데 3월, 4월은 계속 회복 국면을 예상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역시 미국 기업 이익 좋다라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 때문이죠. 3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만, 이 월별 변동성이 큰 선박을 제외한 수출은 한 11% 가까이 늘어나는 등 17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구매관리자 지수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수출과 또 글로벌 경기 여건이 좋다라는 거죠. 물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4월에 이제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 앞두고 원화의 강세 가능성이 좀 점쳐진다라는 것은 분명 투자 심리에 부정적입니다만, 과거 환율이 이제 급락했던 구간에 한국 기업 이익이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한국 원과 같은, 우리 원화와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머징의 위험 자산이잖아요. 이런 자산으로 이 강세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런 자산에 투자하려는 돈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게 좀 글로벌 경기 좋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한국 증시가 어닝 시즌, 이제 이번 주말 6일날 삼성전자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 이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을 계기로 해서 점차 안정 찾지 않겠나 생각하고, 특히 지난번 기록했던 시장의 하단 2380선 정도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이 저는 좀 더 유망하다 보는데, 4월 5일 벤처펀드 출시 등 이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대적으로 저희는 좀 더 중소형주, 그리고 더 나아가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를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박스권 하단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종목별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또 여러분의 문자 상담까지 이어가보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